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오늘은 출장지에서 이렇게 파일을 올리게 됐는데요. 지금 장비 상태가 좀 여의치가 않아서 오늘 종목들은 좀 못 올려드리고 테마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4,400을 훨씬 상회하는, 그리고 코스닥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제가 조금 주말 동안에 생각할 때는 이제 주중에 한번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예상과는 매우 다르게 반도체 쪽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되는 데다가 뭐 작년 말에 반도체가 워낙 좋았죠. 4분기에 가격도 많이 오르고 HBM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메가 사이클이 다가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오늘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난주에는 사실 스페이스X 때문에 그 상장 뭐 관련돼서 우주항공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막간에 살짝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스페이스X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산업 자체가 조금 약간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르테미스라고 달 탐사계획에도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로 했죠. 그리고 뭐 지난번에 대통령이 발표하기로는 매년 이제 그 발사를 하겠다, 누리호 발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년 발사를 하게 되면 그게 천 몇백억이라도 매년 쌓이게 되면 그게 기술적으로도 누적이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트라가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런 종목들이 올랐고, 나머지 이제 그 광학 관련된 거나 아니면 소재 관련된 그런 회사들 조금씩 다 올랐고요. 그런 그 저기도 한번 주목을 해두실 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유하고 LPG 쪽도, 정유 LPG 쪽은 뭐 당연히 주말에 그 베네수엘라 공격 때문에 어쩌면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뭐 아니나 다를까, 예, 베네수엘라 공습이 되면서 약간 시장 상황이 흔들린다라는 상황, 시장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가지고도 사실상 그 정유 쪽은 변동될 수가 있어요. 다 아시는 대로 SK오일이나 GS나 SK이노베이션, 뭐 흥구석이나 SK가스도 잘 아시는 건데 LPG 쪽도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사실상 뭐 지금 예측과 좀 그 뭐라 그러죠? 약간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과는 달리, 사실 베네수엘라는 어, 석유가 많기는 한데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중진류 계열이라서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휘발유 쪽이 많은 게 아니라 약간 좀 무거운 기름들이 많은 쪽이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막 비싸게 팔리거나 이렇진 않아요. 거기 그 시설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뭐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없어서 못 판 게 아니라 자본이 없으니까, 뭐 제재도 많고 그래서 자본이 없으니까 사실상 그 돈을 들여서 시추할 수 있는 뭘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시추 능력 자체가 사실은 거의 무화에 가깝게 되면서, 이제 뭐 옛날 시설로 계속해서 퍼낸다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비용 효율적인 내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SMR, 모듈러 리액터라고 부르죠. 저희가 원자력 발전하고 SMR 쪽이 조금 올랐는데, 원자력 발전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공급망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더구나 저기 AI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AI를 지지하기 위해서, AI를 계속 돌리기 위해서 전력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앞으로 상당 부분 이제 화석연료를 떼는 발전 방식이 지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기는 갈 거예요.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이나. 근데 이쪽을 중국이 또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있어서 어쨌든 미국 측면에서는 SMR 같은 기술들을 등한시할 수가 없어요.
예,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는 SMR하고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아시죠? 예,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SMR 형태로 만들어서 SMR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잠수함에 싣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만들었죠. 그리고 한국형 원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수로 방식이요. 실제로 초기에 애초에 만들어진 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냐 하면 잠수함에 실으려고 만든 게 경수로예요. 실은.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실으려고 만든 경수로가 세계 원자력 발전에 그러니까 흑연을 감속제로 쓰는 그 러시아 방식 제외하고는 거의 다 경수로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중수로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초기에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거의 다 가압 경수로 방식으로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압 경수로 방식이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고 그게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우리나라한테 이제 기술 특허를 주장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 웨스팅하우스가 예전에 그 잠수함에 들어간 원자로도 설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SMR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 주장을 계속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웨스팅하우스도 자기가 특허 주장을 해서 돈은 뜯어내고 싶지만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특허권만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사실상 한전이었나 하여튼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걸 못했는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다. 어쨌든 SMR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대세는 아마 SMR 쪽하고 ESS 쪽이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ESS는 특히 아래 보시는 2차 전지 중에서 전고체 전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왜? ESS라는 것 자체가 공장 단위로 2차 전지를 쌓아서 거기에서 예, 전기를 넣고 빼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때 무슨 위험이 있죠? 화재 위험이 늘 있어요. 그런데 전고체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전고체가 예, 사고 위험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ESS, 2차 전지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조금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죠? 지금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그, 그 데이터 팩토리 있잖아요. 뭐 저기서도 만들고 있고 뭐죠? 소프트뱅크하고 오픈 AI도 만들고 있고 뭐 아마존도 만들고 있고 뭐 안 하는 회사는 없죠. 그리고 독자적으로 그런 그 데이터 팩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IRM 같은 회사도 있고 뭐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되게 필수적인 게 다 전력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력망을 이야기할 때 지금 전력망을 완벽하게 다 100% 리뉴얼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다 ESS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SMR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데이터 팩토리 옆에다가 ESS나 SMR을 추가를 해서 거기에 어떤 보조 배터리 형태로 쓰는 거죠. 뭐 그런 형태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중에서 전고체 전지와 SMR은 어떻게 보면 용도가 비슷해요. 예, 그런 뭐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연관지어서 한번 큰 틀에서 제가 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주항공 쪽도 사실은 인공지능 수요처로 매우 적당해요. 우주항공 쪽에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사람이 갔었는데 거기 휴머노이드를 보낸다고 치죠. 그럼 어때요? 네,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런 보호 장비라든지 생명유지 장치 이런 게 필요가 없고 경량화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주 탐색의 우주 탐험의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뭐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자주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정유 LPG 정도만 이제 독립적인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가격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계는 서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세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빠르다, 느리다, 뭐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몸에 닿게 접한 건 3년입니다. 이제 3년 조금 더 됐어요. 앞으로 이게 얼마나 어떻게 인간의 예, 어, 생활을 혹은
인간의 어떤 모습을 존재 양태를 바꿔놓을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예, 인공지능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만 강의를 하는 저조차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오픈AI 공동 창업자인 카파스 같은 사람들도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얀 루쿤 같은 구루들도 뭐라고 말을 하는데 서로 말이 안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뭐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도 생각을 해봅시다. 네. 자, 1월 주요 5일 주요 테마 오늘 4,400 갔으니까 내일 또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4,400에 4,500 넘어갈 때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러다 또 틀리면 어쩌나 싶긴 하지만 전 뭐 틀려도 괜찮아요.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안에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좀 잘 보시고 그 장 열릴 때 한번 수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혹은 전체적인 미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그 진입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마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